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장중에 방송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시장 자체를 정리해드리면, 해외 쪽은 은행 문제, 그러니까 팩웨스트에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됐죠. 30% 가까이 급락을 했고, 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이 이제 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또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FMC도 있는 데다가 부채 문제, 미국의 은행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진 그런 상태였고, 이런 가운데 시장을 그래도 멱살 잡아 올리던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게 2차전지 쪽이었는데, 이제 첨보가 제일 먼저 망가졌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LNF가 이제 피크 대비 따져놓고 보면 한 30% 정도 빠졌고, 그나마 계속해서 이제 버텨왔던 종목, 오히려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에코프로도 오늘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코스닥 시장을 뺀 것과 다름없죠. 오늘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약세로 끌고 가는 그런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 증권사 보고서, 실적 발표 위에 보고서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실 목표 주가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하라는 목표 주가 29만 원보다 매수하라는 목표 주가 28만 원이 더 높은 희한한 거긴 한데, 어쨌든 투자 의견 중심으로 보면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종목이 갑자기 매도 의견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증권사에서 매도 이거 너무 많이 비싸니까 이제 접근하기 어려워, 이런 어떤 메시지를 자꾸 주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먼저 나왔던 거, 지난 4월 말에 나왔던 금감원장이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이 과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어떤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불안함이 있었고, 그 불안함 이후에 실적은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지금 주가가 타당한 건가? 이런 논란이 나오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어떤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제기를 하고, 또 기사도 되게 많이 나왔죠. 이제 특정한 어떤 인물 이제 지칭을 하면서 개인들이 거의 신격화하고 있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취지의 기사들까지 주말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이즈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압박이 클 수밖에 없었고, 이게 좀 지수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하고 좀 달랐던 게, 오늘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최근에 하락한 날 보면 오늘보다 덜 빠진 날도 있었거든요. 4월 28일에 보면 오늘보다 하락 종목이 그때 오히려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8포인트 빠졌던 날도 하락 종목이 그러니까 평균 980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때보다 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800개 정도,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많지는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들이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나와서 다른 거를 좀 매수하나 보다, 부분적으로 일부 자금은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을 보시면 대형주 지수가 2.8%나 빠졌는데 소형주 지수가 플러스가 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지수가 거의 1% 가까이 빠졌는데 소형주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형주 매매하던 자금이 소형주로 넘어가고 그러진 않지만, 투자들이 어차피 제가 ADR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DR이 되게 낮아진 상태다 보니까, ADR이 낮다라는 거는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집중됐던 수급이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이제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대형주만 약세, 나머지는 그런 대로 좀 버티는 그런 구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이틀 빠지면 또 ADR이 과매도로 내려가는 자리라서 일방적으로 맞을 때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 오늘 팔았습니다. 이제 FMC 직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선물 장난이 너무 심해요. 선물 어저께 12,000개 계약 샀는데 오늘 그대로 내줬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선물이 다시 지금 추가 매도 여력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끌 가끔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끌 해가지고 지금 매도 거의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전의 어떤 패턴으로 볼 때 최대 많이 나와봐야 한 4,000계약, 5,000계약?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 나온다 하더라도 곧바로 또 선물 매도가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봐서는 터무니없이 막 매도를 엄청나게 하고, 그게 지수를 급락을 시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코스닥 쪽, 오늘 코스닥에서 보면 이 금융업종이 에코프로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되게 많이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기전자, 화학 이런 것도 2차 전지에 해당되는 종목인데, 이쪽을 팔고 매수는 유통, 반도체, 제약을 샀습니다. 유통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 산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나온 자금의 일부가 제약과 반도체로
들어갔다. 뭐 요 정도. 근데 뭐 나온 거에 비하면 들어간 게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완벽하게 이동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실제로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이 매도 쪽에서 보시면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매도 쪽에. 매수는 이제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매수 상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또 매수가 돼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하이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했기 때문에 순매도가 상당히 많았고 이제 DB하이텍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DB하이텍이 이제 순매수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NC소프트, 카카오뱅크 이런 건 다 이제 보고서가 나왔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매도하는데 LNF는 또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여기서 그냥 쭉쭉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산발적으로 반등도 좀 하고 뭐 이런 시도도 나올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이제 삼천당제약 요즘 조금 이슈 이야기들 많이 돌던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 매수 좀 주가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또 들어와 있는 게 이제 특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뭐 심텍이라든가 하나마이크론 이게 이제 약간 반도체기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이쪽에 좀 들어왔고 기관은 이제 보시면 2차 전지 싹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매수 쪽에서 이제 엔터, YG 엔터가 좀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엔터주 중에서는 YG, SM이 뭐 변동성이 제일 컸고 그다음에 이제 JYP가 제일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YG가 이제 순매수로는 상단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업종별 특징보다는 이제 골라서 담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금리 이제 결정이 되죠. 금리 다음 이슈가 과연 뭐가 될 거냐.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되고 그거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바닥론 이쪽으로 이제 프레임이 넘어가 주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슈가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강하고 그 외 반도체는 강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5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돌파를 바로 하지 못하면 또 한동안 굉장히 고전할 수 있고 반도체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 99,000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준으로 $65 이게 넘어가 주면 증시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 경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저 밀고 올라가서 다른 것까지 지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나왔죠. 부분적으로 완전히 이탈했다라고는 우리가 단정은 못하고 이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간 게 보였는데 이후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 이 구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미증시가 과거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달 후는 뭐 이제 60% 그러니까 확률이 10번 중에 6번 올라가고 이제 4번 빠지고 다음에 이제 3개월 후에는 7번 올라가고 3번 빠지고 6개월도 비슷하면 6번 올라가고 4번 빠지고 근데 이제 12개월 후에를 보면 8번 올라가고 2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시간 걸리는 이유는 올라간다. 근데 1989년 이후로는 대부분 다 올라가는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는 금리 인상 한 달 동안은 조금 오락가락 할 것 같다. 근데 그 이후에 되면은 이제 좀 반등 시도를 하거나 또는 그때그때 이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뭐 너무 막 머리 복잡하게 이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이런데 이게 이제 무슨 차트냐면 그 FOMC 회의 당일날 이제 연준 의장들이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그 발언을 할 때 시간대별로 이제 평균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봤는데 그러니까 파월이 최악이에요. 파월 의장은 발언할 때 찌글찌글 괜찮다가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예전에 뭐 그린스펀이나 버냉키나 이제 옐런 같은 경우는 그 당일날 그렇게 나쁘게 가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보내는 그런 신통함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FOMC의 리스크는 파월 의장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독특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발언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FOMC 결과 보고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이슈 뭐가 되는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빵집 토크를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토크 모부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전업 투자자들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고수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제가
뭐 토크하는 형태로 오늘 녹음을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팟캐스트에서 날짜가 되는 대로 업로드를 할 텐데 이걸 시황맨 채널로 할지 빵집 채널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후에 이제 제가 올려지면 나중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